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진입니다. 현대의 수소전기 트럭 사업이 다시 날개를 달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듯합니다. 현대에서는 수소전기 트럭 개발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기사, 보도자료도 있었어요. 어떤 기사에서는 포기를 한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이건 좀 더 우리 기자님이 좀 더 나가신 것 같고요. 포기는 아니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 윤 정부에서도 수소 개발 투자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현대의 수소전기 트럭 개발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와 더불어 예전에 스위스 수출을 했고 독일도 수출을 하고 최근엔 중국과도 수소전기 트럭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기보다는 수소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 트럭 시장은 약간 전기 쪽으로 지금 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의 대표적인 기업은 볼보죠. 전 라인업을 이번 IAA 전기 트럭을 공개한 그런 볼보 트럭인데요. 그 뒤를 잇는, 아니면 어쩌면 선두주자일 수도 있는 테슬라 세미 트럭이 드디어 12월 달 펩시에 전달이 됩니다. 2017년도에 공개돼서 정말 얼마나 끌었습니까? 야, 저는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드디어 나온다고 자신의 트윗을 통해 다시 한번 공개를 했고요. 제 차 500마일 갈 수 있다. 약 한 804km 정도 되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일론 머스크가 강조를 했으니 정말 키로수는 정말 대단한데요. 주행거리는요. 자, 아쉽게도 아직은 일반인들은 살 수 없고 기업들에게 먼저 차량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일론 머스크가 말한 스펙대로 나온다면 그냥 트럭계의 왕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충전이 좀 문제겠죠. 최근에 또 재미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르노의 전기 트럭 출시 영상에 세미 트럭을 바보 만드는, 너넨 아직도 만들고 있니? 우리는 지금 타고 다니고 있어. 이런 영상이었는데 머스크 형이 봤으면 살짝 기분 좀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노는 이렇게 전기 트럭도 개발하고 하면서 이번 IAA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어요. 저는 르노 트럭 사업 포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테슬라 세미 트럭에 관련된 영상 곧 있으면 출시가 되고 얼마 남지 않았네요. 드디어 양산이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 번 더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수소냐 전기냐 방향성은 많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포지션은 전기보다는 수소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주행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트럭 시장에서는 전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수소의 방향성이 우리 트럭커분들에게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수입 트럭보다 현대 액션2 수전기 트럭의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현대와 정부는 지금 수소의 포지션을 마치고 달려가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 3만 대를 보급하고 액화수소 충전소 70곳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수소로 가고 있다. 대형 트럭은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제가 이런 전동화 모델 수소나 전기 트럭의 영상을 업로드하면 꼭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디젤이 가장 편한데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니? 전기 트럭 안 갈 거야. 불편해. 충전소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나는 그냥 디젤 쭉 탈 거야.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요. 저도 디젤 트럭이 훨씬 더 편한 거 알고 있습니다. 주유 간편하고 주유소 많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기 트럭을 타야 되는, 전동화 모델들을 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처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곧 다가올 미래지만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드리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보시고, 또 필요 없으신 분들은 디젤 트럭을 끝까지 사수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디젤 트럭을 끝까지 타는 게 돈 버는 걸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초창기 모델을 사서 봉고 1톤처럼 혜택을 많이 보고 거저 좀 살 수 있는 그런 또 수소 트럭이나 전기 트럭, 대형 트럭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디젤 트럭은 운행의 제한을 분명 받으실 겁니다. 자, 우리 세대에는 디젤 트럭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은 전기 트럭과 수소 트럭 시장. 우리는 이미 내연기관은 포기했어. 내연기관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니네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 자, 그러니까 우린 전기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 걸어볼래 라는 나라들이 꽤 있죠. 그 중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뭔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카피나 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나 전기로 넘어오면서는 디자인과 스펙 모든 면에서 지금 월등히 대한민국도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BYD, 이번 IA에서 만난 중국의 전기 트럭인데 디자인과 스펙에 정말 놀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분명 맞습니다. 대형에서도 전기와 수소 투트랙으로 가는 게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형 트럭 시장은 수소로만 지금 현재 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상용차를 3만 대, 수소 상용차를 3만 대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전문 수소기업을 600개를 육성하겠다. 이로써 세계 1등 수소산업 국가로 도약한다란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수소 버스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내버스 기존 1억 5천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가격버스는 2억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소 트럭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방구도 없네요. 자, 그럼 수소 트럭은 해당 사항 없음인 것 같습니다. 살짝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거 뭐죠? 트럭은 관심이 없는 건가요? 버스보다 트럭이 조금 더 급할 텐데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을 줘서 뭔가를 하려 하고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줘도 안 살 것 같아서 그런 건가? 보조금을 줘도 뭐 우리 많은 트럭커분들이 선택은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디젤 트럭보다 엄청난 싼 가격으로 보조금을 지원이 돼서 뭐 액시언트를 한 7천만 원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수소 트럭이라면 저는 살 것 같아요. 일단 조용한 트럭, 그리고 잘 나가는 트럭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수소의 가격은 디젤과 그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략 조금 더 쌀 수도 있고요. 충전 시간도 디젤 주유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충전소가 문제죠. 수소 전기 트럭에 보조금이 나온다면 정말 한번 저는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우리 1톤 전기 트럭 초반에 사신 분들 보조금 받고서 그냥 거저로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중고차 가격은 되려 올랐습니다. 우리가 수소 전기 트럭도 초반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는 눈여겨서 한번 우리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첫 차에 올라타면 또 전기 트럭 같은 그런 행운이 또 나에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또 보조금 얼마 나오는지 보고 여러분들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지금 수소 트럭이 너무 가격이 비싸서 보조금이 4억 정도가 나와도 차량 가격이 3억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수소 전기 트럭의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뭐 판매하는 곳은 없고 기업들 간에 거래가 되다 보니 정말 알 수는 없네요. 뭐 니콜라 수소 전기 트럭이나 현대 액시언트 퓨어셀 정도가 아마 제일 먼저 수소 전기 트럭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보조금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트럭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점점 비싼 트럭을 사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디젤 트럭보다는 분명 비쌀 것 같아요. 야, 그렇다면 지금의 디젤 트럭을 여러분들 최대한 타다가 바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톤 전기 트럭처럼 첫 차에 딱 올라타서 보조금을 받고 수전기 트럭을 빨리 사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정부의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수소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기보다는 수소에 관심을 좀 더 갖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전기 트럭, 전기 상용차의 충전소보다는 수소 충전소가 조금 더 인프라가 잘 갖춰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전기 트럭의 단점으로는 충전 시간과 충전 장소입니다. 한 3-4대의 트레일러만 서도 엄청난 크기의 자리를 차지하죠. 그러나 수소 충전소는 빨리 또 충전하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충전소 자리 만들기도 힘들고 충전 시간도 그렇고 해서 아마 수소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는 수소 트럭과 수소 버스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전기 충전소보다는 많이 생길 그런 정부의 방향성을 최근에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수입 트럭, 전기 트럭만 개발하고 있는 수입 트럭이 약간 곤란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폴보는 내년에 44톤급 전기 트럭을 국내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충전소부터 좀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폴보도 이제 수소 트럭 개발이 됐고 벤츠에서도 젠2 수소 트럭이 있습니다. 전기도 있지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전기보다는 수소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액시언트 퓨어셀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을 양산해서 수출까지 했습니다. 뭐 수출이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뭐 깊은 내용은 빼고요. 자, 그 트럭들 47대의 스위스로 넘어간 현대 액시언트 퓨어셀 트럭이 총 주행거리가 500만 킬로를 넘었다고 합니다. 와우,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제품을 또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현대 액시언트 퓨어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아직 볼보도 수소트럭 테스트 중에 있고 벤츠도 테스트 중에 있고 니콜라도 테스트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수소트럭을 제대로 만들어서 공도에 굴리는 건 현대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유럽에는 니콜라가 있고 벤츠와 볼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또 니콜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 수소전기 트럭은 국내에서만 판매가 될 것이냐, 미국과 유럽 진출 기대는 해보는데 미국의 최근 IRA처럼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버리면 또 현대가 또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유럽도 안 그러란 법은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와 현대는 수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현대는 수소 트럭과 수소 버스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전기는 잠시 내려두고 최초의 타이틀도 갖고 있죠. 세계 최초 양산한 수소 트럭. 이럴 때는 또 우리 현대가 또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현대차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데, 자, 현대가 수소 상용차로 전 세계 위용을 떨칠 그날을 기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수소는 문제가 없나요? 1톤의 수소를 뽑기 위해 10톤의 CO2가 발생하는 그레이 수소. 지금 전 세계적으로 95%가 이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친환경이 아니죠. 현재 60%에 불과한 수전의 기술을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100%까지 높인다라는 게 또 정부의 계획이며, 수소 트럭과 버스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더 경쟁력 있는 방식을 사용하느냐, CO2 배출량을 줄이는가가 어떻게 보면 핵심 관건이겠죠.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수소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수소, 지금처럼 그레이 수소에서 나오는 CO2를 땅에 묻는 방식으로 조금 더 친환경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그린 수소가 있습니다.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전에도 여기에 그린 수소에 포함이 되죠. 어떤 나라든 어떤 국가든 지금 이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전의 방식이나 그린 수소 방식으로 추출했을 때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래저래 저는 현대가 살짝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내수 시장은 1만 대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예요. 점점 수입 상용차에게 시장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도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대의 상용차입니다. 내수 시장을 보고 현대 액션트 퓨어셀을 개발한다? 그래서 잠정 중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수소의 새로운 청사진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대에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달려나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단카링TV, 큰 차들의 뉴스를 전달하는 정욱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트럭커 여러분들 늘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전하십시오.